봅시다. 오답 정리하고 함수 이어서 합시다. 자, 질문 틀린 것들 먼저 봅시다. 틀린 거 위주로 볼게요. 몇 번? 130페이지에 틀린 거 있나? 없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31페이지는요. 44번부터 보자. 44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있어요. 이때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들이 PQR이다. 이게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어서 예를 들면 자, 소문자 P 이 친구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P가 뭐 이런 거죠. X는 짝수다. X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하면 X가 이 명제,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값이 뭐뭐 있어 얘들아? 2, 4, 6, 8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짝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해서 라지 P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들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인데 문제에서 Q이면 나 P이고 R이면 Q가 모두 참이더라. 옳은 것만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 화살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집합을 우리가 배우고 왔으니까 집합으로 봅시다.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얘기하고요. 나 P의 부분집 나 P의 진리 집합을 뭐라고 해? P의 여집합. 좋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Q이면 나 P니까 얘가 이렇게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Q에 있는 집합들, 원소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P의 여집합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R이면 Q니까 R의 진리 집합 라지 R이면 부분 집합이 돼야 돼. 누구한테? Q에. 요렇게 써놓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3단 논법 이어집니까? R이면 뭐가 되고 Q가 되고 Q이면 나 P가 되더라. 그럼 요거의 진리 집합도 라지 R이 Q가 되고 P의 여집합이 되더라. 자, 우리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기억.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나요? R은 P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기억 참. 리은 P랑 Q의 교집합. 그러면 P에서 Q를 뺀 거야. P에서 Q를 뺀 거야. 그게 공집합이래. 그럼 이 말은 P에서 뭘 뺀 거랑도 똑같았지? P 차 Q면? 뭐 빼면 좋아요? P에서 뭐 뺀 거예요? P와 Q의 교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다. 그 말은 다시 얘가 뭐다? 얘가 P에서 P를 빼야 공집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P 교집합 Q가 뭐가 나왔어? P가 나왔어. 교집합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P교 Q가 P다. P가 어디에 들어간다? Q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벨 다이어그램을 풀어도 되는데 이걸로 먼저 풀게요. 자, 이 조건 가지고요.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요거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섭다.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 그럼 P는 Q에 들어가? 애매하지. 그럼 뭐해? 벤 다이어그램. P의 여집합이 Q를 품고 있어. R은 쓰지 않을게요. 헷갈리니까.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P의 여집합이 얘니까 P는 어디니? 저기. 여기가 P야. 요만큼이야. 그럼 P랑 여기 비금치 부분이랑 Q랑 겹치는 게 있나? 들어가나요? 그럼 이게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그럼 니은 틀린 거야. 탈락.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심화 문제나 우리 학평 대비해서 이렇게 푼 거지만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니은 그냥 바로 푸는 거죠. P에서 뭐 뺀 거야? 이 비금치 부분에서 Q를 뺐어. 그럼 뭐 나와야 돼? 공집합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세요. 비금치 부분에서 Q를 뺐어. 차집합했어. 뭐 나와야 돼 여기? 뭐 나오면 참이야? 옳지. 얘가 P라는 집합이 나오면 참이 돼. 왜냐하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음에 디귿 바꿔볼까요? P 교집합 아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P랑 R이에요. P 교 R.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봐봐. R이 여기 있지.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 비금치 부분과 R 교집합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래서 공집합 맞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참이다. 다음 31쪽이 없나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32쪽에는요 48, 50, 48부터 보자. 자, 두 전체 집합 A, B에 대하여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에 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줘 받아? 줘. 충분하니까 주죠.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화살표 방향대로 입 벌리고 있으면 돼. 대신에 뭐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P랑 Q가 뭐가 돼야 돼? 같을지 달라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그럼 한번 해볼게. A 합 B가 빈 거고 A 차 B가 공집합이야. 자, 그럼 P 이쁘게 한번 써볼까? 1번. A 합 B가 B다. 무슨 말이야? 그림으로 그려볼까? B가 A를 감싸. B 안에 A가 들어가 있어. 합집합은 큰 거 쓰니. A에서 B 뺐을 때 공집합이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거예요. 왜냐면 A에서 B 뺀 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건데 이게 공집합이 나와서 아까 방금 했지. 얘가 뭐가 돼야 돼? A랑 B의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B가 품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1번 그림은 이거예요. 어때? 서로 같아. 그럼 1번은 뭐라고 써야 돼? 충분 조건이라.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니은 2번 A 교 B가 공집합이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2번은 이렇게 생긴 거야. A는 Q는요 그냥 공집합이래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얘가 여 안에 들어가요?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 근데 A가 이런 그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요? 얘의 가지수가 더 많은 거예요. 얘의 가지수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그림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그림이 요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거야. P 입장에서 필요 조건. 2번은 필요 조건. 3번 바꾸자. 바꿔보자. 뭔 말이야? A차 B의 여집합이니까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A교 B란 얘기다. 3번은 A교 B가 B야. 풀었어. A교 B가 B야. 무슨 말이야? 누가 더 커? A가 더 커. 교집합은 뭐 쓰니까? 작은 거 쓰니까. A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 B가 들어와 있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건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여집합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A의 여집합 어디 있어? A의 여집합 얘 맞나요? 여기? B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B 빼고 나머지. 파란색이 흰색 포함하나? 그럼 성립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도 여집합 붙어 있으니까 어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구분하기가 혹시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색한다면 드모르간 여기서 써도 돼요. 여기다가 여집합 걸면 A 되지? 여집합의 여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걸면 뭐 돼? B 되지? 이거의 반대랑 여집합은 반대 쓰는 거니까 이거니까 뭐야? 요거 그려도 됩니다. 요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1번과 얘와 P와 Q 그림 어때? 포함관계 같아.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게 더 좋겠지? A가 B의 여집합이야. A가 B의 여집합. 그리고 A차 B가 A. 얘는 A가 B의 여집합이에요. 어떻게 그릴까? A랑 전체를 딱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반갈하는 거야. 반갈.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면 B의 여집합이 뭐 나와? A 이렇게 생긴 거야. 반갈 이렇게. 전체 집합을 완전히 빈 공간 하나 없이 A랑 B로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만 생겨요. Q는요. A차 B가 A 아까 어떻게 했어? 이것도 바꿔. A에서 A 교 B를 뺐더니 A가 나왔대. 먼저
얘가 공집합이면 되겠지. 그럼 A랑 B가 공집합이다. 뭐야? 서로소까지 나오면 더 좋고. 교집합이와 공집합인 거 서로소.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B 이렇게 그려지겠지. 누가 훨씬 다양해? 얘가 좀 작아지고 얘가 좀 커지고 얘가 여기 빈 공간이 있어도 되고 빈 공간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포함하는 거죠. 이거 안에 들어가요. 훨씬 더 유연하죠. 경우수가 얘가 훨씬 더 많죠. 얘는 딱 빈 공간 없이 나가줘야 되는데 얘는 빈 공간이 있어도 되고 여기에 원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똑같아. 교집합이 없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얘가 훨씬 더 다양한 가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이걸 포함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5번) 해봐.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돼. A랑 B랑 합친 전체 집합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여집합 쓸 수도 있어. 뭐 바꿔서 쓰면 해볼게. 그냥 쓸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랑 B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에요. 아까 방금 한 거 A, B 이거 되나요? A, B 이거 되나요? 빈 공간 없이 그냥 다 나눠가는 거야. 이것도 되나? 이거. 지금 요만큼이 파란색이 A고 빈 공간 없이 주황색이 B인데 여기 겹치는 게 생겨서 생길 수도 있겠죠. 아까는 아예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얘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A랑 B랑 다가 나눠 가지긴 하는데 뭐도 있어도 돼. 교집합이 생겨도 5번 합하면 전체 집합은 나와요. 또 뭐도 생길 수 있겠어. 또 생각해봐. A와 B가 전체 집합이면 이런 것도 되지 않겠어. B가 전체 집합이 돼버려. 그러면서 뭘 가져? A를 갖는 것도 되고. A가 전체 집합이면서 그 안에 B가 들어있어도 A랑 B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 돼. 5번 그림에서 A와 B가 전체 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요 가지 요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져. 얘는 뭐야?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니까 A 나왔대. 어디 있어? 이 우리 4개 그림 중에 전체에서 이거 뺐더니 B 빼면 남은 건 A밖에 없죠. 그럼 얘는 5번은 P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얘는 딱 한 가지 그림밖에 없으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받으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요. 이렇게 생긴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나름 쉽게 계산합니다. 다음에 48번 했고 50번이었죠.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른 것 같다. P는 Q는 이래서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선생님이 여러분 헷갈릴까봐 충분 P로 나왔으니까 헷갈릴까봐 얘기 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뭐 해야 돼? 주어가 P가 받는 거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근데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이렇게만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결국엔 not Q가 P한테 화살표를 주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봐. 처음부터 그냥 똑바르게 쓸 수 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주어도 돼요. 같은
같은 말이야. P가 not Q이기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바로 쓰셔도 이렇게 써서 옮겨셔도 되고 자리 바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쓰셔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우리 이걸로만 배웠어요. 자, 그럼 P는 뭐 그래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부등식 풀면 X는 2분의 A야. 요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하면 지금 Q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Q니까 자, not Q는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얘들아? not 붙였으니까 크다의 반대 작거나 같다. 작다가 아니지. 작거나 같다. 그럼 not Q가 1부터 4까지고 P는 P가 어때야 돼? P가 더 커야 되지. not Q를 품어야 돼.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써서 이렇게 그려야 P가 not Q를 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부등식 쓸 수 있겠죠. 2분의 A가 4보다 커야 되는데 등호 붙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 8입니다. 다음 5위 맞췄나요? 5위 틀렸나요? 5위 할까요? 5위 합시다. 괜찮아. 5위 이거 막 도전이잖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안 풀고 이거를 맞추고는 싶으면 먼저 우리랑 부등식의 크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석적인 플레이부터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사파적인 약간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라서 이게 나왔다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 0 여기도 0 그래 넣어보는 거야. 넣으면 A 뭐 나와? B는 그럼 B가 큰 거야 지금. B가 더 커. 그지? 근데 이게 그냥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1 넣어봐. X, Y가 1 될 수도 있으니까 1 넣으면 몇 나와? 여기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푸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거면 얘들아 A에서 B를 빼. 그냥 보통 이렇게 해. 우리 프라이드에서 막 제곱근 막 나와 있고 막 해서 막 크기 비교하고 모의고사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막 루트 뭐 더하기 루트 뭐 빼기 루트 더하기 이거 할 때 크기 비교할 때 첫 번째 방법은 빼는 거야. 빼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양수 나왔으니까. 이거 넘기면 B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제 B가 더 큰 거야. 등호 붙이면 이제 크거나 같은 거겠지.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겠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나눠. 양수인 거 확인했습니다. 둘 다 양수면 나눠서 1보다 크면 누가 큰 거고? 봐봐. B분의 A를 했는데 1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야? 둘 다 양수일 때 A가 더 큰 거야. 왜? 양변에 B 곱하면 A니까. 이때 부호가 똑같을 때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그래서 얘를 해보고 크기가 안 나오면 나누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 근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문제를 풀 때 넣어보는 거야. 적당한 숫자들 해서 문제를 풀고 여유가 있으면 같이 풀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A에서 B를 뺄 거예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b가 더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이 값이 만약에 0 나오면 5번처럼 a랑 b가 같은 겁니다. 근데 뭐가 정해져 있어?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또는 x와 y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거 기억나니? x, y하고 이렇게 쓰고 그럼 x, y,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묶었던 거 기억나? 우리 프라이드나 닥터제에 있었던 내용들 1차 식대로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요렇게 한번 묶어볼래요? 이 친구 증명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 식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눈치챘으니까 x제곱과 y제곱을 x랑 y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요? 선생님은 보통 이 친구를 먼저 보고 이게 x랑 y랑 만나서 곱해져서 생긴 녀석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니까 보통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이렇게 만나겠다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찢어서 적습니다.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는 건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랑 만나서 x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상수랑 y제곱이랑 만나서 y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나가는 게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우리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y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게 x, 얘가 y는 이게 이 그림이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리 지금 요 녀석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 녀석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 아, 빼면. 아니, 근데 얘랑 곱하네.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주황이랑 파랑이랑 곱하면 부호 다르니까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 근데 구멍 막혀 있으니까 0 나온 애들도 있어, 0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쭉 타고 올라가면 선생님 여기다 뭐 했냐면 A에서 B를 뺐더니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크거나 같다?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4번이고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부등호 등호 성립하는 건지 누가 더 큰지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문제 풀 때. 다음 54. 오른쪽으로 같이 넓이가 400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할 건데 꽃밭의 4변 중 한 곳에 길이가 10인 출입문을 설치할 거야. 울타리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여기서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많이 봐와서 알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이 문제를 못 푼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아니면 이 문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식 세우기가 왜 식을 못 세워? 인수분해가 안 돼? 또는 미지수 잡는 게 가장 빡세다. 미지수를 잡. 이 넓이를 표현하려면 직사각형이니까 뭐랑 뭐가 있으면 좋겠어? 가로 세로.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야, 가로랑
세로가 있어야 되나 봐. 그래서 여기 x, y라고 잡게 돼. 그럼 식이 하나 나와. 까먹을 수 있으니까 x랑 y가 곱하면 몇 나와야 돼? 400. 400. 그러면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울타리가 선생님 지금 그린 이 파란색이 울타리예요. 파란색. 그럼 파란색의 길이는 어떻게 돼? x가 몇 개? 2개. 여기 y는 생자로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는 요 출입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울타리 y를 써는 게 아니라 y에서 10배 이 녀석을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울타리의 길이는 이게 나와. 이게 뭐 해야지? 뭘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지? 넓이.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곱한 값을 아는데 더한 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였습니다. 또 더한 값을 아는데 곱한 값을 물어봤어. 산술기였어. 최소값을 물어봤어. 산술기. 최대값을 물어봤어. 산술기. 그냥 물어봤어. 산술기. 다 산술기야. 안 되면 산술기야 써. 안 되면. 최가 붙은 순간 산술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면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할 때 써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산술기하를 쓰는 조건은 먼저 첫 번째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 당황해. 내가 아는 최대 최소값은 2차 함수밖에 없는데 2차 함수로 풀어야 하나? 안 돼. 이게 등식이 아니라서. 이게 등식이 아니라서.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지금 미지수로 기특하게 설정한 이 값들이 뭐이면 양수인가 확인하는 거야. 양수인가? 양수 맞나? 길이니까. 양수 맞아. 그럼 거의 90% 확정. 근데 내가 무슨 값을 아나? 곱한 값을 알면 더한 값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반대로 더한 값을 알면 곱한 값의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왜냐면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니까 ab 입장에서는 크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이야. a 더하기 b 입장에서는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더한 값 또는 곱한 값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때 100% 산술기하를 씁니다. 100%.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은 의미가 있나? 얘는 x랑 y 값이랑 변하면 문의 길이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얘는 상수니까 너희는 무슨 값만? x 플러스 y 값만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겠어.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산술기하 쓰는 거고요. xy 400 집어넣으면 40 나오나요? 20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 몇이야? 40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얘가 미지수니까 얘의 최소값 집어넣고 나머지 준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둘레 뭐야 이거 울타리의 최소값은 70이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 이번에 학평이랑 반편성에서 갑자기 막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뭐부터 써놔? 얘부터 써놔. 이름 안 쓰고 이거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최대 최소값 나올 때마다 앞에 돌아가서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요. 집어넣으면 끝나요. 다음에 얘들아 근데 진짜로 공수가 어렵다네. 반편성이. 학평은 나름 쉽거든요. 근데 반편성이 어려워. 반편성.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학평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막
26개씩만 받고 이래서 나 반편성도 잘 보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다음에 60. 점 P가 중심이고 점 P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일 때 루트 2a 더하기 루트 7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점 A랑 B가 양수냐? 네. 양수야 아니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최대값이니까 먼저 쭉 쫓아가서 산술기한가? 해서 쫓아가는 거야. 근데 얘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있고 반지름 영원인 컴마이고 반지름 사이이 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점 P가 지금.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양수도 되지만 여기 있으면 0이고 막 3 같은 것도 되고 막 여러 가지야 여기. 근데 산술기하에 그래도 특별한 조건은 둘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둘 다 양수. 그러니까 A, B가 양수란 얘기는 지금 못해. 그럼 하나 더 먹어야지. 절대 부등식. 산술기하 그 바로 다음이 뭐였지? 코스트코. 코드. 코드 슈바 아니 뭐? 코시 슈바르츠. 근데 코시 슈바르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이 중요한 거지. 기억나나요 공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것까지 외우면 더 좋은데. 무슨 조건? 단. 등호는 A분의 X가 옳지 B분의 Y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끝. 집합 명제 끝나. 그러면 아무데나 여기다가 점 P, A, B를 잡을게요.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코시 슈바르츠를 씁니까? 원방을 쓸 수 있죠. 이 친구의 방정식 이름이 뭐죠? 어떻게 쓰죠?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X제곱 Y제곱은 9. 오, X제곱 더하기 Y제곱 9. 근데 이 점 P가 어디 위에 있어? 요 파랑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넣어도 돼 말아? 넣어도 돼. 그러니까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 나와? 9 나와. 됐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곱값 구했어. 이게 지금 X, Y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이면 A 루트 2, B 루트 2 A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코시 슈바르츠. 꼴을 맞춰주는 거야. 꼴을. 요거 몇 나와? 9. 얘는 9. 그러면 요거 풀면 루트 2a 더하기 루트 7b는 81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한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2a 더하기 루트 7b의 최대 최소값이 다 나와버린다. 마구랑 9요. 그 최대값 몇이야? 9요. 이렇게 돼요. 홀수 풀어오면 되겠죠? 홀수.
자, 137페이지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복습만 한번 하고 가자. x 함수 x의 범위를 뭐라고 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x를 뭐라고 하고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표를 받는 친구들을 공역이라고 하고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x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굴 골라줘야 되고 y를 골라줘야 돼. 하나. 그리고 y, x는 둘 다 좋다. 둘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만 골라줘야 돼? 하나만 골라줘. 한 명만 골라줘. 한 명만. 한 명만 골라줘. y는 거부할 수 있어 없어? x가 화살표를 주는데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희들이 이런 거였어. 너희들이 이렇게 있고 y에 기옥이랑 혁환이가 이렇게 있을 때 야 너 다음 분기 누구랑 수업 들 거야?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골라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동호가 만약에 공법이 선생님이 골랐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혁환 선생님 골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호가 고르면 무조건 선생님이 수업 듣는 거야. C는 둘 다 진짜 너무 싫은데 고르면 안 돼. 안 고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파이만 가야 돼. 수학이 아침. 그런데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혁관이가 기분 나쁜 건 의미가 없어요. 다 골라줘도 돼. 한 명이 이 정의역의 이런 애들은 원소들이라고 하거든요.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한테 화살표를 하나씩만 꽂아주면 이건 함수가 돼. 근데 도요병이처럼 두 개를 꽂아주거나 아니면 안 꽂아줘 버리면 이땐 함수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정의역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x가 a, b, c, d면 집합 x가 정의역인데 집합 x의 원소도 a, b, c, d가 정의역의 원소들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공역도 집합으로 표현하면 기옥이랑 혁환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혁환 과장님 전에 담임이 누구였나요? 고나림쌤? 하유선 부장님은? 하유선 선생님한테 들은 사람 없나요? 다 고나림 선생님한테 온 건가요? 또 없어? 전전담임 기억 안 나나요? 고 선생님 또 정기 선생님 힘들었겠네. 잘 맞았어? 되게 잘 맞는데 정쌤 잘 맞춰줬는데. 너는 누구 담임이었어? 고나리 선생님이었어. 고나리 선생님은 말씀이 좀 빠른 편이시죠? 아닌가? 상담 수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상담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말씀이 좀 빠르시구나. 좋아. 좋은 선생님들이랑 했네. 됐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했던 거고.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더라?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함수들이 모든 특징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x축의 수직으로 막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씩 나와야 돼? 한 개씩. 두 개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돼. 그래서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썰어보는 거야. 세로로 썰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요렇게 썰어보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혹시
뒤로 가면 가로로 써는 것도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세로로 썰었으니까 가로로 써는 것도 나온다. 가로로 썰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렇게 S자로 썰 수도 있나요? 는 안 되겠지. 그냥 세로 가로로 썰었을 때 자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 왜냐면 방금 얘기했어. 가로로 써는 것도 나와. 가로로 써는 것도 나오니까 세로로 썰었을 때는 뭘 찾는 거였어? 교점의 개수. 그걸 교점의 개수가 한 개면 뭐라고? 함수라고.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넘길게요. 이제 진짜 여기다 하나만 쓰고 갈게요. 얘네 여러 가지 함수에다가 가로치고요, 여러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 개 중요한. 완전 중요한. 심지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요 1대1들은 저기 미적분 2에까지 나오는 아주 확률과 통계도 나오고 5만대 다 낀다. 공투에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친구가 이 1대1이에요. 1대1이다. 근데 비슷하지 읽어보면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어.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어. 핸드폰 하지 마세요. 너나 수업 주간에 하지 마.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하나? 둘 다 중요해.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지. 자, 1대1이 붙으면 이런 거야. 중요하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들어도 돼.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왔어. 그래서 A, B, C, D가 A, B, C, D가 딱 왔단 말이야. GT에 딱 와서 데스크에서 저 수업 들으러 왔는데요 하니까 데스크 선생님이랑 혁환쌤이랑 나림 선생님이랑 정기 선생님을 딱 리스트에 올려놨어. 그래서 A는 나를 골라주고 B는 혁환 선생님을 고르고 C가 정기 선생님을 고르고 D가 나림 선생님을 골랐어. 이렇게. 그러면 이 공역들은 서운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기분 좋지. 기분 좋지. 또 얘네들도 겹치는 사람 없으니까 나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겹치는 거 없이. 겹치는 게 없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원소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게 함수인데 이제는 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정의역 몇 개? 원소 몇 개야? 4개. 치역 얘들아 치역이 뭐야? 화살표 받은 공역들의 개수야. 치역 화살표 몇 개 받았어? 공역들 4개. 공역은 몇 개야? 4개. 공, 치, 정. 정의역, 치역, 공역의 개수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 얘 이름을 1, 대, 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예. 이 친구를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는 생략해요. 1대1 대응이다. 그럼 눈치챘나? 1대1 함수는 뭐냐면
똑같은데 또 데스크에 왔어. 기울이, 혁판이, 나림이, 정기, 그리고 태식이도 있다고 해보자. 태식이 누군지 아닙니까? 모르나요? 원장님이에요. 태식. 원장님이. 태식. 자, 그럼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기옥이, 혁판이, 나림쌤, 정기 이렇게 골랐어. 그래서 우리 태식 원장님은 선택을 못 받았어. 근데 우리끼리는 어때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 그럼 여기서 해볼게. 자, 정의역의 개수 몇 개? 몇 명의 학생이 왔어? 4명이 왔어. 선택당한 선생님들, 치역 선생님들 몇 명? 4명. 공역은 몇 개야? 5개.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1대1을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똑같으니까. 근데 공역까지 같으면 대응이라고 부르고 공역이 다르면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는 똑같은데 공역의 개수, 그러니까 남은 애들이 있어. 선택을 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 근데 x랑 y랑 지금 겹치는 거 없이 하나씩 대응돼서 그러면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남는 거 없이 4명 왔는데 4명 나와서 겹치는 거 없이 하나씩 다 골라줬으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들 책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 이걸 그냥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정의역 봐봐 여기야. 이거 해석해 줄게. 노란색이 중요해. 왜냐면 문제에서 이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 또는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가조건에다가 그냥 막 이걸 써놔. 야,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져. 얘. 그럼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뭐냐?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얘네들 정의역의 원소들이 다르면 fx1이니까 뭐겠어? 이걸 뭐라고 읽어?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읽어. 함수값. 얘네들이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한 함수값들도 다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저 말이에요. x가 달라? 그럼 함수값도 달라. 그럼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어. 그럼 겹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뭘 붙여? 얘처럼 1대1을 붙이는 거야. 1대1까지는 성공. 여기까지 딱 해서 1대1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역, 치역, 공역의 개수까지 다 똑같아? 그럼 1대1 대응으로 넘어가. 정역과 치역은 같은데 공역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1대1 대응으로 가는 거야. 1대1 함수로 가는 거야. 똑같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참고에 써져 있는데 이게 1대1 함수의 말이면 이거의 대우를 밑에다 써놨거든요. 여기 참고 밑에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야. 왜냐면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야. 이 명제 대우도 참이지. 그래서 이거가 써지거나 이거가 써지면 이게 1대1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한 거. fx1과 fx2의 값이 같으면 당연히 x1과 x2의 값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밖에 없다. x1과 x2가 다르지 않고 같은 애다. 그래서 하나에 하나 겹치는 거 없이 대응되더라.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미적분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이 항등함수예요. 항등식 같은 거니까 이런 거야. 얘는 x값을 넣어주잖아 함수에다가. 그러면 바로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f에다가 1을 빡 넣었어. f라는 함수에다가 x값에 1을 빡 넣으면 넣은 값을 그대로 토해내서 몇 나와? 1 나와. 항등함수.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와. f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00이 나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이런 애들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그럼 얘도 뭐겠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지 않겠어? 3 집어넣는데 3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을까? F1이 1 나와야 되는데 F1이 3을 줄 수 있을까? 없지. 이게 그런 거면 항등함수는 아닌 거니까. 항등함수는 그래서 식을 쓰면 fx에 이렇게 넣으면 뭐 나와야 돼? x 나와. 너희가 아는 항등함수 배웠어. 이 fx를 뭐라고 하지? 는? 그래서 y는 x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y는 x.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거. 또는 x를 집어넣는데 x가 그대로 나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하고, 이 항등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예요. 남지가 않아요. x 는 것만큼만 나오니까 공역과 치역과 정역의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1대1 대응. 근데 심지어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되고 겹치는 것이 없이 나오는데 그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서 대응되는 걸 더 구분해서 항등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를 항등함수. 마지막 문제 없어 얘들아. 마지막 4개밖에 없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이런 거지. 상수함수는 간단해. 여러분들이 데스크를 갔어. A, B, C, D가 선생님 고르러 왔어. 보여줬어. 협환이, 기억이, 정기, 나림이, 태식이 이렇게 있을 때 다 너희들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혁환이한테만 가는 거야. 모든 x값들이, 모든 정의역들이 혁환이만 보는 거야. 예외 없이. 이 말을 다시 아까 선생님이 함수로 쓰면 F1이 몇이야? 혁환인 거야. F100도 1명, 1000명부터 100명 혁환 선생님 지금 100명 데리고 있는 거야. 오는 지트 오는 신규생들 다 혁환 선생님만 찾는 거지. 이게 상수함수. 우리 그래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지? x값을 집어넣어도 계속 똑같은 값만 나오는 걸 상수함수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 파란색 직선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해. 숫자만 있어. 미집수가 없이. 그래서 상수함수야. 이런 거지. 여기가 혁환인 거야. 그러면 0도 1 나오고 1도 1 나오고 3도 1 나오고 4도 1 나오고 마일도 1 나오고 다 나오는 다 혁환이만 골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려져. 밑에서 되고 아래에서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자 1대1 함수 이해돼 얘들아?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구분하는 건 먼저 정의역을 세. 몇 개야? 3개. 선택받은 개수 몇 개야? 치역 3개. 그럼 1대1까지 성립한 거야. 근데 여긴 몇 개야? 4개. 여기는 그럼 이거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예요. 자 옆에 하나 둘 셋 화살표 받은 애들 하나 둘 셋 공역도 셋 3, 3, 3 정의역, 치역, 공역 개수가 똑같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면 되고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왔어. 그냥 그대로 뱉어낸 거지. 거울 같은 애. 이걸 항등함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값들이 한 녀석으로 골라봤다. 혁환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해볼까요? 138번 한번 풀어볼래요? 148쪽 풀어볼래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어? 구성 중에 오늘 다 놀러가 버렸구나. 출석을 한번 볼게요. 서린이, 동현이가 결승, 윤진이, 정원이, 지연이 안 왔죠? 태연이, 은빈이, 현성, 찬이, 지민이 왜 안 왔어? 소윤이, 정인이, 지윤이, 주한이 왔고, 동우 왔고, 재은이 왔고, 세민이도 안 왔고. 방금 화장실 간 친구 이름 뭐지? 우리 강설이. 친구가 서린이. 땡큐. 다 나왔나? 얘들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생각해봐. 누가 좀 조건이 더 디테일하냐? 어디까지 똑같아? 1대1까지는 똑같은데 1대1 대응이 좀 더 디테일해야 되겠지. 맞추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아?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1대1 함수는 몇 개만 맞으면 돼. 정유역과 치역 두 개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갑니다. 됐지? 왜냐면 공역, 정의역과 치역만 같으면 그냥 1대1 함수예요. 이어서 하겠습니다.